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AI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 진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은데요. 일단 올 한 해 굉장히 인공지능의 그 발전의 속도라든지 개발되는 속도들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란 말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네. 관측이 나오던데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인공지능이란 말이 이제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안에서 뭔가 AI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른바 뭐 AI 패러독스, AI 역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포브스에서 이번에 이제 리포트를 한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이제 AI라는 말이 사라진다 이런 건데 이제 제 표현으로 쓰면 이제 일상 속에 이제 녹아든다, 스며든다 이렇게 네. 이제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는 어느 쪽에서 너무 과대광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하이프하게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었다고 치면 내년에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데 네. AI가 너무나도 쉽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지금 MBC의 분석에 따르면 네. AI를 도입한 기업이 4%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4%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적은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AI를 기업에서 도입했다는 거는 별도의 뭔가 그 기업만을 위한 것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데가 4%란 얘기고요. 네. 반대로 우리가 이미 기업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도구들이 AI가 채택이 돼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쉽게 쓰는 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영상 요약을 하는 뭐 이런 네. 것들도 나왔고, 엊그저께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에도 이제 대화를 요약해주는 AI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업무에서 쓰는 거의 대부분의 툴에 이미 AI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AI에 좀 녹아 들어가는 일상이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모든 것이 새로 나올 때는 와우 놀랬다가 맞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런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치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와, 정말 뭐 이게 대단한 기술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 뭐 이런 식의 변화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인공지능이 정말 일상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또 굉장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실시간으로 또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이제 한 5년, 10년 있으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뭐 외국 사람하고 통화하면은 한국어로 들리는 거를 그냥 알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전화 통화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는 거죠. 이제 SK텔레콤에서 이번에 나온 기술인데 다른 나라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언어로 네.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언어를 번역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해외 호텔에 예약을 한다. 이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전날에 뭐 아이들 2명과 같이 뭐 4명이 예약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번역된 영어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어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어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또 우리는 번역된 AI의 목소리로 한국어를 듣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를 소리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텍스트로까지 같이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볼 수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도 꽤 되잖아요. 그쵸. 한국어가 어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과 관련돼서 아주 전화를 할 때 또 한국어로 쉽게 이제 영어로 물어봤을 때 영어에 대한 것들을 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또 네. 한국어로 있는 것을 영어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는 좀 어떤 기술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챗 GPT 얘기할 때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막 음성으로 이렇게 맞아요. 대화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번역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식이냐? 얘가 만약에 제가 뭐 한국어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기존에는 TTS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 적는 거에 상당히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하면 당연히 정확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럼 일단 얘가
대충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대충 적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있는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 들어가는 거예요. LLM이 들어가면 대충 적은 걸 갖고 얘가 맥락을 이해를 해서 지금 이야기한 게 요런 거겠구나 해서 글자를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텍스트 형태로 뭔가 문장을 완성시키고 네. 그걸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럼 번역을 하면 영어로 된 다음에 그 번역된 거를 아주 빠른 음성 API를 활용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번역이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정확하게 이걸 AI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음성을 받으려는데 이게 어려웠다고 치면 네. 지금은 이제 이것을 이제 AI와 함께 대충 적은 것을 맥락을 이해하고 글자로 적고 이제 그것을 다시 번역해서 음성으로 준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음성 통화 내용이 어쨌든 클라우드 서버에 한번 들어가게 돼요. 그쵸, 그걸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볼 땐 보안적인 이슈가 분명히 좀 존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서버에 올라가서 그 데이터가 옮겨가는 상황인데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이 기계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화도 녹음을 하면 녹음이 서버로 가진 않고 이 핸드폰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네. 식으로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엣지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술을 이제 다음 갤럭시,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에 좀 탑재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그걸 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림을 또 만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는 뭐 아직까지 보완할 점들도 있고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네. 굉장한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 기술이 또 내년에는 유튜브에도 들어온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MC님도 강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게 뭐 실시간은 아주 바로 적용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VOD 같은 경우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VOD를 영화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때 내가 한국어로 얘기한 것들을 이제 자동 자막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영어로 자동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막기라고 그러죠. 그 자막을 내가 직접적으로 치지 않아도 AI가 대충이라도 이제 번역을 해서 알아줄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글자를 번역을 해주잖아요. 네. 이게 오디오에 적용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텍스트로 이제 받아주겠죠. 글자로. 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건 원래 AI가 잘하는 거니까 영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된 거를 AI 성우가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입모양은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뭐 외화 보듯이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 걸 영어로 돼 있는 AI 성우가 뭔가 전달을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스페인어를 고르게 되면 스페인 AI 성우가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최대한 100여 개 이상의 최대 이제 11개 이상의 언어로 동영상을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내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우리 삶이나 비즈니스에 그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 또 유튜브 쪽에서 소장님이 보실 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이슈 한 가지를 보셨다고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어떤 식이면 AI가 번역해 주는 거 말고, 그러니까 AI 성우 말고 네. 실제 성우가 더빙하는 기능은 유튜브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컨텐츠를 올렸는데 거기에 나 이거 외국에 이제 뭐 올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제 한 번 더 녹음을 한 거를 넣게 되면 영어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네. 음성을 들 수 있다든지 일본어로 들을 수 있다 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진 않아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한 것이 이번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올해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 보면 우리나라 뭐 최고 유튜버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 이런 걸 유튜브에서 통계를 뽑잖아요. 네. 근데 올해 뽑힌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올해 1등이 미국 크리에이터예요, 미국 크리에이터. 누구냐,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그쵸. 우리가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 이제 IP를 본인이 이제 활용을 해서 개인인데도 거의 대형 오징어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사람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팔로워만 이제 구독자만 1억 명이 넘죠. 좀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실제로 돈을 써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 성우들을 직접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성우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로 한 컨텐츠인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한국어 성우의 버전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채널 구독자가 지난해 한 1억 명 정도였는데
1년 만에 이게 2억 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두 배는 늘었네요. 네, 그리고 한 개인의 채널에 구독자가 2억 명이 넘는다. 그럼 뭐 거의 뭐 우리가 아는 웬만한 우리나라 방송국보다 더한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다국어 오디오 트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대비 급성장한 그 구독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1등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AI가 이렇게 성우를 또 대체하기 시작하고 뭔가 성우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뭔가를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컨텐츠 시장이 또 얼마나 급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더빙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고 글로벌 구독자들까지 더 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AI 변화에 따라서 사회 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거의 200명 정도가 동시에 해고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명이 이제 동시에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담원들은 이제 부당해고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해고를 받았는데 이거 어떤 업체에서 승계할 건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 못하게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은행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올해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지난해보다 콜센터 이용 수가 20% 이상 가량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5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20% 줄었으니까 200명 이상 감원하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지나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AI의 변화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30년까지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금융권 전반에 콜센터 해고에 대한 물결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이슈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뭐 네.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다는 리포트가 있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레즈메 빌더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구인 플랫폼에서 미국 경영인 750명에게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설문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 올해 AI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인이 37%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높았죠. 근데 그렇죠. 어디서부터 그럼 이게 대처가 됐느냐? 아까 콜센터처럼 고객응대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객응대 부분이 이제 가장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네. 거. 그 다음에 연구 수행이나 문서 요약 작성도 좀 일부가 있지만 이 고객응대 부분이 가장 컸다라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설문을 한 그 기업인 44%가 AI 기술이 경영 효율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근로자를 해고할 것이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럼 해고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그럼 기업인의 53%는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24%가 도입을 할 예정이고 그럼 실무에서 도입할 때 실제로 AI 기술을 가진 지원자를 채용하겠다라고 한 응답한 기업이 96%. 네. 그리고 또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91%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이제 이 숫자에 따라서 이게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라는 건 나오지 않았지만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금 한 40% 정도가 이제 효율화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할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90% 정도는 또 새로운 AI 기술을 위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개편되고 있다. 그리고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역사적이나 또 경제학적인 면에서는 AI 때문에 대량 해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더하기 빼기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력이 새로운 인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량 해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냉정하게 개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교체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화두를 던져주고 있고 변화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노동의 유연성에 있어서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는 거니까 심지어 뭐 마부가 뭐 자동차가 나오게 됐을 때 계속 마부가 유지되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 갔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비유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또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변화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시대가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다고요. 네, 이게 참 AI의 양면성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때쯤 되면 이제 올해의 뭐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맞죠, 네. 콜린스의 사전하고 미국 웹스터의 사전에서의 올해의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콜린스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AI를 꼽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이 화제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뽑은 건데 네. 미국의 웹스터에서는 진짜라는 것을 뜻하는 어센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의 단어로 뽑았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AI나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대체 진짜가 무엇이냐,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검색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 단어가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웹스터라고 하는 웹 검색 기반의 사전은 이 단어를 꼽은 것인데요. AI와 진실성.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 그리고 구분해야 될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저희가 더 민감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이런 기술이 인류에게 좀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와 우리가 경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비행기와 우리가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이제 인공지능이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AI는 좀 더 노골적이죠. 왜냐하면은 기계는 그나마 뭔가 스위치를 넣어야지 힘을 쓰거나, 네. 이제 기존에는 컴퓨터도 이제 도구였는데 얘는 이제 조금씩 사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와 AI가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그리고 또 나의 책상을 넘볼 수 있는 AI를 보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공부하면서 갈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당장 그리고 또 5년, 10년 후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이런 것들이 익숙한 세대에서 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또 삶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윤리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이 시간에 항상 그 내용들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코스피가 잘 올라서 2,950선을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는 코스피가 저항에 도달했다. 아직은 약한 성장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낙관론과 경계론 사이에서 중심 잘 잡으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 정보들을 함께 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